안녕하세요. 2022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ESG 환경 사회 분야 수요 기술 설명회 사회를 맡은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 이승원 매니저입니다. 먼저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저희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그리고 과제를 내주신 대기업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일 진행된 행사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ESG 환경 사회 분야는 대기업과 민간에서 제시하는 혁신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대기업과 민간에서 동시에 선발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롯데중앙연구소, 롯데칠성음료, 롯데제과, 풀무원, 이상 ESG 환경 분야 4개 분야와 DNELC, 원스토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상 ESG 사회 분야 3개 분야로 총 7개 기업이 과제를 제시해 주었으며 이에 적합한 스타트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해당 산업에 선정된 기업은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과 기술 개발 지원, 기술 보증 특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8월 11일 17일까지 K-스타트업을 통해 모집을 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 등 본 과제와 적합한 기업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진행된 수요 기술 설명회는 많은 분들께서 대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 무엇인지 등 궁금해하시는 점이 많을 것 같아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기업이 제시한 과제에 대한 설명 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과제 관련 창업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상황에 대해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요기술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ESG 환경 분야 첫 번째 기업입니다. 식품 액티브 패키징 기술 개발을 과제로 낸 롯데중앙연구소입니다. 수요 기술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ESG 분야에 참가하고 있는 롯데그룹 식품 HQ 중앙연구소 포장연구팀 남기혁 팀장입니다. 롯데그룹 식품 HQ 내에는 롯데제과, 롯데칠성, GRS 계열사가 포함되어 있어 과자나 음료, 주류, 냉장 냉동식품, 도시락이나 햄버거와 같은 즉석 섭취식품 등 다양한 식품 카테고리 제품들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앙연구소 포장연구팀은 포장 소재에 대한 기초 및 응용 물성 연구와 제품 설계를 통해 차별화된 포장재를 개발하고 품질을 개선해 나가는 조직으로서 특히 최근 강조되고 있는 ESG 경영기조에 맞춰 푸드 로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액티브 패키징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요청드리고자 하는 기술과제 역시 신선식품이나 양산빵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액티브 패키징 기술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크림빵과 같은 양산빵에서 곰팡이류 제어가 가능한 항곰팡이 소재 및 그 가공 기술, 대표적인 신선식품인 샐러드에서 기체 조성 제어를 통해 신선도 유지 및 연장이 가능한 기술 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제품들에 적용 가능한 적절한 소재를 발굴하고 최종적으로 타겟 제품의 유통기한을 하루 이상 연장할 수 있는 기술로서 우선적으로 식품 고유의 관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종래의 기술 대비 품질 우위를 확보함을 전제로 합니다. 추가로 제한받은 기술이 충분히 유효하고 품질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식품군 내 적용 카테고리를 보다 늘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과제 수행을 위해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의 정보를 충분히 전달 드릴 뿐만 아니라 향후 테스트 진행 시 적극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중앙연구소는 지난 2020년부터 3년째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에 꾸준히 참가하여 스타트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번 기회를 통해 롯데그룹과 스타트업과의 상생 및 혁신적인 기술 개발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응답 읽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과제를 수행할 스타트업의 경쟁력들 중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롯데중앙연구소 포장연구팀 최윤정입니다. 우선 데스타 해결사 플랫폼과 저희 연구과제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들 각 회사마다 다른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시겠지만 저희는 효과성과 적용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적용하고자 하는 제품들의 곰팡이 제어, 진무름 억제에 대해 기존 대비 품질 유지 효과가 있어야 하고 실제 양산 생산이 가능한 포장 소재 또는 가공 기술이 필요합니다. 랩 테스트에서 효과성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제품이 생산되고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까지 그 기능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격적 경쟁력도 어느 정도 중요합니다. 식품 포장재는 화장품이나 의약품, 반도체와는 달리 제품 가격에서 포장비가 차지한 부분은 아주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개발 과정에서 어려움 중에 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롯데중앙연구소였습니다. 다음은 커피 원두 대체 원료 개발을 과제로 낸 롯데 칠성음료입니다. 수요 기업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데스타 해결사 플랫폼에 참여하게 된 롯데 칠성음료 신사업 전략 담당 이혜인입니다. 저는 저희 과제를 소개해드리기 앞서 롯데 칠성음료에 대해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그룹은 지난 50년간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롯데 칠성음료가 소속된 식품 부문을 포함하여 유통, 관광 서비스업, 화학 건설,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들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21년에는 오늘을 새롭게, 내일을 이롭게라는 슬로건과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와 모두에게 이로운 혁신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롯데 칠성음료는 1950년 우리나라 청량음료 산업이 첫걸음을 시작하던 1950년을 시작으로 2011년 롯데주류와 합병하여 종합음료기업으로서 국내 주류와 음료 산업을 꾸준히 발전시키며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롯데 칠성음료 음료 부문은 탄산, 커피, 주스 생수 등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1등 브랜드를 운영하며 국내 음료 업계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칠성사이다, 펩시콜라, 칸타타, 레스비, 델몬트, 아이시스, 핫시스 등이 있습니다. 주류 부문은 많은 주종과 도수를 아우르는 주류 모든 산업 분야의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처음처럼, 수나리, 클라우드, 청아, 스카치블루, 화이트 스프리츠, 마주왕, 레몬진 등이 있습니다. 롯데 칠성음료는 진정성 있는 지속가능 경영 실천을 위해 글로벌 선진기업 수준의 목표를 수립하고 ESG 경영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ESG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내 최초 수제맥주 클러스터를 조정하고 누구나 분야 제한 없이 다양한 협업을 제안할 수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 페이지를 운영하는 등 파트너와의 상생 및 협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기대하며 참가하게 된 데스타 해결사 플랫폼에 저희가 제시한 과제는 커피 원두 대체 원료 개발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롯데 칠성음료는 칸타타와 레스비 두 가지 커피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통장 및 물류난으로 커피 원두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커피 원두 수급 이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사문화에서 발전한 커피 문화는 국내 성인 1인당 커피 소비량이 세계 평균 대비 2.7배라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희는 커피 다음으로 국내 새로운 음료 문화를 이끌 수 있는 원료를 찾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커피의 맛 또는 속성을 대체할 수 있는 원료를 개발할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맛과 각성 효과 두 가지를 모두 대체할 수 있는 원료가 우선이지만 한 가지 속성만을 가진 원료도 제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와 유사한 맛의 보리인 오르조처럼 카페인은 없지만 맛이 유사한 원료나 커피와 유사한 수준의 카페인 함유 또는 카페인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 성분을 함유한 원료도 제시 가능합니다.
검증 결과 해당 원료가 음료에 적용이 가능하고 시장성이 충분하다면 공동 개발하여 좋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과제를 수행할 스타트업의 경쟁력들 중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으로 보시나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제시한 과제와의 적합성입니다. 커피의 관능적 또는 기능적인 요소를 대체할 수 있는 원료가 맞는지가 가장 중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협업을 위해 해당 원료가 실제 제품에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 사용 가능한 원료여야 하며 음료 제형에 적용할 수 있는 원료여야 할 것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체 원료를 개발하는데 현재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해 당장 기술이 없더라도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개발이 가능한가요? 당장의 상용화 단계 수준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주신 연구 결과 또는 실험 내용과 프로토타입 정도 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치커리, 과라나, 해바라기 씨 등 대체 커피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연구 중인 소재를 활용하는 것과 새로운 식재료를 활용해 대체 커피를 만드는 것 중 어느 부분을 선호하시나요? 저희가 제시한 주제에 적합한 원료라면 현재 연구 중인 소재를 활용하여 혼합하는 것과 신규 원료를 제시하는 것, 둘 중 어떠한 방향도 상관없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롯데 칠성음료였습니다. 다음은 혈청을 첨가하지 않은 대체육 제시 및 적층 기술 개발을 과제로 낸 롯데 제과입니다. 수요 기술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롯데제과 마케팅 전략 2팀장 정현용입니다. 우선 창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데스타 플랫폼에 관심을 가져서 감사드립니다. 롯데제과는 1967년에 설립되어 제과, 빙과, 가정간편식, 육가공, 식용유지 등 다양한 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종합식품회사입니다. 1978년 육가공 사업을 시작으로 1983년 국내 최초 사각해냄 및 노스팜을 출시하였고 2005년 국내 최초의 분절햄인 의성마늘함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육류 섭취를 위해 발생되는 자원 소모를 줄이고 식이섬유와 단백질 등 식물성 원료의 건강을 담아내기 위해 제로미트라는 식물성 너겟과 가스 제품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저희 롯데제과에서는 이상기온에 따른 식량수급 및 공장식 축산 환경을 개선하고자 새로운 배양육 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연구그룹인 CE델프트의 새로운 2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나 돼지, 닭 등 가축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로 만들어진 고기인 세포 배양육이 전통적인 육류 생산에 비하여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바가 92% 적고 공기오염은 93% 적으며 돼지는 95% 적게 사용하고 물은 78% 적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마켓엔드 및 컨설팅 업체인 에이티커니에 따르면 세계 배양육 시장은 2025년부터 2040년까지 연평균 41% 성장을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40년 배양육 시장은 4,500달러, 하나로 환산 시 약 533조 원 규모로 성장해 전체 육류 시장의 35%를 차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재 배양육 기술 선도 기업은 네덜란드의 모사미트, 미국의 멤피스미트와 저스트, 이스라엘의 알레프판스, 일본의 인테리그리컬처 등이 있습니다만 국내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배양육이 축산업 미래의 중요한 해결책이 되는 만큼 롯데제과에서도 배양육 시장을 준비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술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이러스 감염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배양 기술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혈청 기반 배양 기술은 바이러스, 마이코플라즈마와 같은 병원성 미생물 감염에 취약합니다. 이에 무혈청 배양 기술 또는 감염에 강한 배양 기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기존 전통 육류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유사한 맛과 식감이 구현되어야 하겠습니다. 국내 우육으로 비교한다면 2등급 정도의 식감이 최소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 단가에 있어서는
호주 또는 미국산 수입육의 알목심 수준까지 확보가 가능한 기술이어야 하겠습니다. 무척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관련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 국내 배양육 시장을 함께 성장시켜 보고자 합니다. 저희 롯데제과와 함께 국내 배양육 시장에 도전하고 싶은 업체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진행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과제를 수행할 스타트업의 경쟁력들 중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보시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제 자체가 기술 기반인 만큼 구성원 개개인 분들의 전문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해당 과제 자체가 단기간에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만큼 조직 문화 및 구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해당 기술은 제품 개발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요. 선정 후 제품 개발 기간 동안 어떤 지원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사 중앙연구소의 개발 전문가들과 육가공 제품을 기획하는 마케터분들의 적극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바이러스 감염과 낮은 생산 단가를 강조하셨는데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포 배양육 기술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입니다. 현재 조류독감,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기존 전통 육류 바이러스 감염은 지속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으며 현재의 혈청 기반 배양 기술 역시 이러한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배양육 기술이 안전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 감염에 강한 기술이 필요할 것이 식품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추후 세포 배양육을 통한 대체 축산물은 시장에서 중간 정도의 위치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존 전통 방식의 육류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고가의 시장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포 배양육은 해당보다는 미들급의 시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낮은 생산 단가가 보장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안착할 수 없는 기술이라 생각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롯데제과였습니다. 다음은 대체 식품용 습식 식물성 조직 단백질 개발을 과제로 낸 풀무원입니다. 수요 과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풀무원 기술원 이상조입니다. 풀무원의 미션은 바른 먹거리로 사람과 지구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신선식품 위주의 제품에서 2021년 식물성 지향산업을 핵심 전략으로 선정하고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식물성 지향산업에 식물성 원료만 사용하거나 육류 사용을 최소화하고 식물성 원료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군입니다. 한국식 대체육을 출시하면서 국내외 식물성 대체육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에서 혁신 스타트업과 함께 단순 대체육의 원료가 아닌 실제 고기와 유사한 형태, 식감을 구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제 과제는 지속 가능한 대체육의 원료인 습식 소재 개발입니다. 최근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지속 가능성은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식품 산업에서 지속 가능성은 주요 트렌드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 식품은 연평균 5.9% 성장하고 있고 특히 글로벌 식품 신제품에서 플랜트 베이스드 제품의 비중이 2015년 10%에서 2020년 29%로 약 20%포인트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대체육 시장에서 주 원료는 트윈 익스트루드를 이용해 제조한 건식 TVP였으나 스펀지화 현상에 따른 식감 차이로 최근에는 고수분 대체육 기술, 균사체 배양 기술을 적용한 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이제 시작 단계이며 소재 발굴 및 사용의 한계점이 존재하여 트렌드를 반영한 신기술, 신소재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풀무에서 요구하는 대체육 식품의 원료인 습식 소재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재료는 식물성 소재만 사용하고 단 일반적인 식품 소재나 합성 첨가물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고기와 유사한 식감, 즉 색상, 결 조직과 식감을 가지는 소재여야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구현이 가능하고
식물성 단백질 특유의 이치를 제외한 소재여야 합니다. 선택된 과제는 향후 정부 지원 이외에 풀무원과 소재 개발 및 기술 확보를 위한 협업을 추진하여 국내외 신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과제를 수행할 스타트업들의 경쟁력들 중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으로 보시나요? 섭식 TVP를 구현하는 기술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기술을 사용하여 고기와 유사한 외관과 식감을 구현할 수 있는 TVP 품질 부분과 개발 완료 후 설계 품질을 구현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의 중점으로 볼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두와 같은 두가 작물이 식물성 단백질 소재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두가 작물 중 완두, 렌즈콩, 병아리콩 등 수입 의존율이 높은 상품들이 많아 원가 절감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과제에서는 품질 구현에 목적을 두고 원가 절감은 차후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섭식 TVP가 현실성 없이 높은 가격이 아니라 타겟 고기와 유사한 수준의 원가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대체육을 이용하여 싼 제품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여러 고기 중 하나인 식물성 고기를 만드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 원료에 따라 완성되는 대체육의 용도가 다 다른데요. 햄버거 패티, 미트볼, 소세지 등 음식 중에서 어떤 음식 개발에 가장 비중을 두고 계신가요? TVP는 외관 형태에 따라 청커, 슬라이스, 그래뉴얼, 플레이크 타입 등이 있습니다. 이번 과제의 우선순위는 청커 타입을 제조하여 한국식 대체육의 소재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완성된 청커 타입은 제조 공정을 별도로 적용하여 여러 가지 제품의 원료로 사용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풀무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ESG 환경 분야 4개 기업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ESG 사회 분야 3개 기업 발표가 있겠습니다. ESG 사회 분야 첫 번째 기업으로는 건설 현장 영상 자료를 활용한 현장 안전 관리 방법을 과제로 낸 DNELC입니다. 수요 과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DLENC 신성장 동력팀의 김종원입니다. 저희 DLENC가 제안한 과제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 저희 회사 소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관련된 동영상이 하나 있어 먼저 그거 시청하고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DLNC는 대한민국 건설을 리드해온 그 종합 시공사로서 토목, 주택, 건축, 플랜트의 분야에 있어서 EPC 산업에 있어서 토탈 솔루션 사업자로 도약하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DLNC에서 제안한 과제 소개가 있겠습니다. 저희 출제 과제는 건설 현장 영상 자료를 활용한 현장 안전 관리 방법입니다. 출제에 대한 배경은 건설 현장이 지금 상존하고 있는 장비, 자재 등도 그리고 환경적 요소와 더불어 현장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 그리고 안전수칙 준수 등의 다양한 항목에서 안전 관리나 안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제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DLNC는 지금 안전관리자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전 현장에서 바디캠을 끼고 지금 현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바디캠 영상을 활용해서 좀 더 철저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 스타트업을 찾고자 이번에 과제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AI를 통해 영상 안에 있는 안전 위험 영상을 추출하는 스타트업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과제다 보니까 저희가 주제를 2가지를 선정을 했고 기타 그 스타트업들이 추가적으로 제안할 수 있게만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용품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모 그 미착용에 대한 그 담당자 아니면은 작업자들을 찾는 거 하나. 그리고 2번째는 저희 회사 특징상 사실 저희 회사는 그 밑에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근해형 안전 하네스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 저희 DLNC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든 상체식이라든지 벨트식 안전대 착용자를 추출하는 것 2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영상 내에 이제 모든 현장의 영상을 저희가 드릴 수 있는데 그 영상 내에서 추가적으로 안전에 위험되는 행동을 추출할 수 있는 것도 있으면 추가적으로 제안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제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관련돼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질문 질의응답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건설업은 업무상 재해 발생 빈도와 사망자 수가 다른 산업군에 비해 높아 가장 위험한 산업군으로 재해 예방을 위해 CCTV 설치 의무화, 사각지대 최소화 등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과 다른 기술의 수요가 있으신가요? 다른 기술의 수요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데스타 플랫폼의 과제에 한해서는 저희가 AI를 찾고 있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면은 충분히 제안해 주시고 저희 안전 관련된 팀에서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2번째 기술입니다. 스마트 안전기술, AI 영상인식 기술 등 고급 장비가 필요한 기술이 많을 것 같은데요. 협업을 하며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이게 저희가 과제 그 서류상으로 본 거 말고 오늘 설명 자료에서 보여다시피 저희 모든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그리고 공사 관련 담당자들이 바디캠을 착용한 상태에서 이제 점검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바디캠에서 나오는 영상을 이번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이디어 단계에서 제품 개발 단계까지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성공적인 제품 개발을 위해 어떤 데이터를 제공해 주실까요? 이것도 사실 앞에 질문하고 공통된 건데요. 저희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에 제공하려고 하는 데이터들은 다 똑같이 바디캠에서 이제 현장 안전관리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찍는 영상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DNELC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앱 취약계층을 위한 콘텐츠 개발을 과제로 낸 원스토어입니다. 수요기술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안 발제를 한 원스토어의 최성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과제 설명에 앞서서 저희 회사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과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스토어는 SK텔레콤과 네이버, KT, LG가 합쳐서 2016년도에 네이버까지 통합한 앱스토어를 통합해서 출범한 회사입니다. 국내 통신 3사 출시 안드로이드 단말에 선탑재 되어 있고요. 현재는 게임이랑 콘텐츠, 앱, 쇼핑 카테고리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또 제공을 하고 있지만
뭐 모바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PC까지 크로스플레이를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고요.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북, 만화, 웹툰, 웹소설, 오디오북 정도의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고 한 100만 개 이상의 작품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유통 마켓이기 때문에 당연히 앱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공 앱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인증 마크를 부착을 해서 유저분들이 혼선이 없게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는 장점들이 있고, 그리고 IAP 결제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앱 사업자분들이 저희 마켓을 통해서 IAP를 적용을 하게 되면 다양한 결제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쇼핑은 게이머들을 위한 이쿠폰이나 게이밍 기어 등을 판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현황을 보시면요. 저희는 현재 한 5,900만 명 정도의 이용자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원스토어가 등록되어 있는 단말수는 한 5,300만 건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개발자 친화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앱마켓 수수료 관련된 이슈가 최근에 좀 많이 있는데 저희는 재작년부터 8대2 정도의 수수료를 좀 인하를 해서 개발자분들이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결제 채널 외에 외부 결제도 수용하고 있는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중소개발자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표들이나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원스토어를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가끔씩 저희한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구글 플레이와 저희와 시장이 구글 플레이의 시장을 저희가 이제 가져오는 형태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요 도표의 맨 오른쪽에 보시면 A사 케이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저희 구글 플레이에서 서비스하던 그 게임이 저희 쪽 서비스로 이제 런칭을 하시고 나서 요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구글에서 서비스에서 얻어들인 수익 외에 기타로 추가로 매출을 일으키는 표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것처럼 저희 마켓을 위한 유저군이 따로 존재한다. 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재는 마켓 MS가 한 13에서 15%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고, 꾸준히 개발자를 위한 친화 정책들을 좀 펼치면서 좋은 활동들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데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위해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과제로 제출을 했는데요. 저희가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과제 제출을 한 이유가 요 기사를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요 화면의 오른쪽에 보시면 조선비즈, 뭐 산업일보, 대구신문, 그다음에 다양한 신문사에서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급격하게 디지털화되고 있는 사회경제 시스템망 안에서 반대로 차별을 받고 있는 계층이 존재한다는 기사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그 계층 중에 보시면 고령층이나 농어민, 장애인, 저소득층에서 좀 그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각계계층에서 노력을 좀 하시고 계시고, 저희도 앱마켓 사업자로서 이분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를 저희 입장에서 해야 되는 책임감이나 의무감들을 갖게 되면서 이런 과제를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들 또한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꽤 많은 수의 인구들이 또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계획을 하시게 되면 또 다른 시장을 열리는 거다. 이런 것들도 좀 어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과제를 제출하게 되었고요. 과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 앱마켓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제를 특별하게 앱 한정을 하게 되면 그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겟군을 카테고리를 한 5개 정도를 지정을 했어요. 근데 이 지정 외에도 다른 부분에서 또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할 테니까 카테고리를 너무 한정하지 말고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되도록이면 이 5개 군에 대해서 염두를 하시고 제안을 주시기를 좀 희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빌리티, 두 번째는 건강, 그리고 금융, 문화, 게임이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취약계층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인지를 하실 건데, 게임이나 문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조금
의아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만 따로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취약계층 분들이 디지털 서비스, 앱 서비스를 접근을 하실 때 가장 첫 번째로 느끼는 게 두려움이거든요. 이거를 무장해제시키려면 게임이나 문화나 콘텐츠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카테고리를 집어넣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받고 평가를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염두하는 것은 실제로 편의성을 제공을 하는가, 저희가 타겟으로 딱 지정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성을 제공을 하고 그분들을 위한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는가, 이걸 가장 주의 깊게 보게 될 거고요. 기존에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을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기능을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어떤 제안을 주셔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마찬가지로 제안 과제에 참여했다고 인정을 하고 검토를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 과제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엔 과제 관련된 질문을 좀 많이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과제를 수행한 스타트업들의 경쟁력들 중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보시나요? 아까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현재 실제로 디지털 취약계층이 사용하고 필요하고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가장 크게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주안점을 주게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뭐 팀 구성이나, 왜냐하면 팀원들의 역량이나 대표님의 역량에 따라서 사업이 유지되거나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면밀히 볼 생각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콘텐츠 개발이 광범위한데 취약계층 콘텐츠 활성화라는 내용만 포함이 되면 다 가능한가요? 아니면 요구하시는 세부 분야가 있으신가요? 앱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범위가 광범위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을 가질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앱 서비스를 한다는 건 생활의 여러 부분에서 앱이 사실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계를 두는 건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을 들어서 범위를 좀 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취약계층이 크게 이제 필요로 하는 부분, 모빌리티, 금융, 건강 등의 부분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좋은 플러스 점수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 디지털 배움터와 같은 사업으로 앱 취약계층을 위한 액션들이 많은데요. 협업하게 될 스타트업의 사업화 이후 상용화를 위해 어떤 지원을 해주실 계획일까요? 중소벤처기업부랑 창업진흥원께서 이제 요 과제를 수행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다양한 혜택들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지 못하는 다른 부분에서의 역량을 저희가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관계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상품을 개발을 하고 고도화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지식과 그 다음에 마케팅이랑 역량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마켓 사업자로서 좀 드릴 수 있는 혜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품을 뭐 디자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컨설팅을 받는다거나 브랜드에 대해서, 아니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플러스 시너지가 좀 있을 수 있는 콜라보를 계획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현재 어플리케이션 자체적으로, 저희 서비스 자체적으로 푸시 서비스를 갖고 있는데, 뭐 대상군을 추출을 해서 타겟군한테 뭐 몇 건 이상의 앱을 푸시를 발송을 해서 타겟군이 원하는 상품을 바로 이제 푸시로 정보를 보고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뭐 계획을 한다던가, 그리고 브랜드에서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자체를 상품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히스토리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히스토리로 만드는 과정에서 영상을 제작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지원해 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원스토어였습니다. 마지막 발표 기업입니다. 철골 구조물 작업 추락 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을 과제로 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입니다. 수요기술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의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기술의 발달은 노동 환경의 변화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을 둘러싼 환경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1987년에 설립된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30여 년 동안 대한민국 안전보건의 기틀을 다지고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누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전보건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 예방을 위한 R&D 및 각종 기계와 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인증 및 검사를 수행하면서 산재 예방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안전이 최우선 가치라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AI, IoT를 접목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가올 미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는 만큼 산업재해 위험의 정도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 변화로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와 같은 산재 취약계층도 빠르게 늘고 있으며 업무상 사고 사망률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산재 예방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점입니다. 정부는 사망사고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이 정부의 핵심 목표임을 천명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여 사고 사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또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통계를 기반으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추락, 끼임, 충돌, 질식 등을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가치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안전관리 활동도 지원합니다. 더불어 산재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지자체,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산재 예방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은 그동안 쌓아온 산업재해 예방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도약할 것입니다. 안전은 권리입니다. 온 국민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함께 지킬 안전, 모두가 누릴 권리, 안전보건공단. 안녕하세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정사업실 윤현경 차장입니다. 데스타 해결사 플랫폼에 참여하여 혁신 스타트업 기업 여러분에게 과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단이 제시하는 혁신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스타트업 기업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접수 기간은 8월 11일 목요일 5시까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과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출제 과제는 철골 구조물 이동 및 작업 중 추락 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입니다. 최근 3년간 전 산업에서 연평균 약 26명이 철골빔 등 강제 및 트러스에 기인한 사고로 사망하였으며 특히 추락 방지 조치가 미비한 50억 미만의 공장 창고 공사 현장에서 사고의 대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추락 사고의 루트 커즈인 철골빔 상부 등 고소에서의 이동 및 작업을 단축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기술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공단은 고소에서의 이동 및 작업을 단축 또는 대체하기 위한
스마트 훅 등 정밀 제어 장치의 기술을 개발할 스타트업 기업을 찾습니다. 먼저 해외에서 사용 중인 스마트 훅 동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고소에서 하던 줄거리 해지 작업을 무선 제어 양중 장치를 이용해 지상에서 대체하는 등 추락 사고의 루트 커즈인 고소에서의 이동 및 작업을 대폭 단축하여 추락 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며 이는 이번 개발 기술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일부에 고장이나 오조작이 발생해도 안전한 가동이 자동적으로 취해질 수 있는 페일세이프 설계가 필요하며 인양 중인 중량물의 낙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요즘과 같이 고온다습한 악천후 상황 및 원거리에서도 오조작되지 않도록 장치 조작의 완성도가 요구됩니다. 또한 원거리에서 작업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원격 모니터링 기능을 권장합니다.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정밀 제어 장치 등의 기술을 개발하여 3D 프린터를 통한 시제품 제작이 요구되며 향후 해당 기업과 상용화를 위한 협업 방안 등 발전 방향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선정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신규 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 중소벤처기업부의 타 지원 사업과 연계한 R&D 연계 지원 최대 3억 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융자금 최대 100억 원 지원 등이 있으며 우리 공단과의 협업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기술 개발을 위해 공단은 철골 작업 중 추락 사고 사례 및 통계 데이터 제공, 테스트베드 사업장 섭외 등 공동 추진, 향후 S마크 인증제도 편입에 따른 성능 검정을 통한 상용화 및 공단 재정 지원 사업과 연계한 판로 개척 등 다각도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스타트업 기업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추락 방지망 등 다양한 사고 방지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고 예방 중요성이 언제부터 대중화되었는지, 현재 기술 중 가장 효율적인 기술은 무엇이 있나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철골 조립 작업 중 추락사고 방지 대책은 지상에서 철골빔의 빔 포스트라고 부르는 철골용 안전난간대를 이용해 안전대 부착 설비를 먼저 설치한 후 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철골빔 상부 등 고소에서 안전대를 걸고 이동 및 작업하는 방식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대 부착 설비에 걸지 않으면 전혀 사고를 예방할 수 없는 가장 낮은 수준의 안전대책이며 추락 방지망도 철골 조립이 완료된 후에 철골빔 하부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어 추락을 막는 것이 아니라 추락이 발생해도 부상의 정도를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 제출 과제와 같이 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락 및 아차 사고 사례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나요? 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철골빔 상부 이동 및 작업 중 발생한 추락 사고 사례를 통해 그 사고 발생 과정 및 원인과 대책에 대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사고 사례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관련 통계 자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과제로 내주신 내용 중 해당 기술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은 어떤 점이 있나요? 추락은 중력에 인해 고소에서 자유낙하하며 발생하는 사고로 고소에서의 이동 및 작업을 단축시키는 기술 개발은 추락 사고의 근본 원인을 없애는 것으로 안전대 부착 설비 등 기존의 추락 방지 시설과 비교할 수 없는 매우 효과적인 재해방 기술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한국사담안전보건공단이었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 데스타 해결사 플랫폼 ESG 환경 사회 분야 수요기술 설명회 기술을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이번 수요기술 설명회를 통해서도 해소되지 않은 의문이 많으실 텐데요. K-스타터 홈페이지 내에 2022년 데스타 해결사 플랫폼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참여해주신 대기업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며 이것으로 2022년 데스타 해결사 플랫폼 ESG 환경 사회 수요기술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